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캡컷 PC 버전에 대한 책을 하나 출판을 했어요. 예, 원고는 쭉 다 썼고 이제 출판도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 전자책하고 종이책 하나씩 동시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뭐 책 원고도 제가 다 쓰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책 표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로 디자인이 들어갈 거고 제가 책의 이 비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뭐 책의 날개라든지 그런 거는 만들지 않고 최대한 저렴하게 조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될 건데 전자책도 앞에 표지는 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책이 하나 출판됐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뭐 이렇게 치면 제 이름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서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책으로 지금 네이버엔 다 등록돼 있는데 뭐 이만큼이 제가 최근에 쭉 만들었던 책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책도 한번 썼었어요. 이게 5월 5일 날 출간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는 작년이죠. 미리 캔버스에 대한 책도 출판을 했었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작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인데 어, 요거는 모바일 버전이에요. 모바일 버전 캣컷에 대한 책도 집필을 했었고요. 뭐 그 전에도 뭐 블로라든지 다양한 책들을 출판을 쭉 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책들이 전부 다 제가 출판한 책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출판사 운영을 지금 한 10년 넘게,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쭉 출판한 책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예전에는 이제 국가 자격증, 자격 디자인 계통으로 자격증 관련된 책들을 쭉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자인, 영상, IT, 마케팅 이런 책들만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물론 지금 찾아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건데 뭐 이렇게 윤들닷컴 치면 이제 제가 하는 관련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쭉 나올 거고 저는 대부분 책들을 거의 다 이렇게 북쿠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출판을 하거든요. 여기가 책을 뭐 몇천 권씩 찍어 놓고 유통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과거의 책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책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인쇄를 시작을 해요. 한 권만 디지털 인쇄를 딱 해서 한 권 배송하는데 보통 우리 최근에 이제 예스24나 이런 데 책을 사면 다음 날이나 해당 일 바로 그날 와버리잖아요. 책이 창고에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북쿠크라는 시스템에서 여기 POD 시스템이거든요. 퍼블리시 온 디맨드라고 해서 책 주문을 하면 그때서 얘가 이제 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스24에서 주문을 했다면 거기에서 발송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저는 여기 방식을 좀 좋아합니다. 이유는 책을 만드는데 한 권당 이렇게 단가는 조금 더 비싸요. 대량으로 만드는 것보다. 하지만 책을 몇천 권씩 만들어내면 책이 안 팔렸을 때는 그 책이 전부 다 자원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팔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책값이 조금 더 올라가고 책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이렇게 POD 시스템을 꽤 오랫동안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자격증 책 수험서 만들 때는 한 번에 뭐 5천 권씩 찍고 있기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책을 딱 팔 수 있는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때는 한꺼번에 많이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기 이런 책들이 이제 제가 출판을 쭉 했던 책들 아니면 출판을 도와줬던 책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뭐 여기에 등록된 책들 보시면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제가 출판을 도와줬던 책들도 있고요. 제가 썼던 책들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앞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살짝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 방금 출판했던 캣컷 PC 버전에 대한 책이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치면 6월 5일이 되겠네요. 6월 5일쯤에 아마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바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모바일 책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뭐 예스24나 이런 데서 캣컷으로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시면 이 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안내사항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늘 강의는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저께 편집을 좀 했던 걸 잠깐 열어볼게요. 맨땅에서 뭐 설명드리기는 좀 힘드니까. 어저께 제가 잠깐 아는 지인하고 뭐 캠핑을 조금 하고 온 영상을 편집을 쭉 하고 있었고요. 이 소스에서 작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뭘 지금 보고 실습을 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시게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이 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자, 설정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는. 그럼 버전은 어디서 보느냐 하면 얘를 닫아요. 네, 닫고 여기 있죠. 네, 여기서 너트 모양 아이콘 누르면 여기 버전이 있거든요. 얘를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현재 버전을 알려줍니다. 지금 2.20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테스트 버전 5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요. 없으면 그냥 가장 최신이라고 알려주는데, 지금 테스트 버전 5까지 들어오니까 뭐 안정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없고, 이 캣컷이 약간 고질병 비스무리하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도 비슷하거든요. 프리미어나 이런 데도 좀 비슷한데, 좀 이렇게 긴 영상들 한 40분씩 50분씩 되는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요 자막들을 막 넣잖아요. 이렇게 자막들을 넣다 보면 이 자막들이 굉장히 느리게 입력되는 문제, 그 약간 고질병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돼요. 이게 캐시가 많이 쌓여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캐시를 한 번씩 지워주시는데, 요 설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캐시라고 있거든요. 이 캐시를 한 번씩 지워요. 좀 이렇게 캣컷 작업하다가 한글 입력이 좀 뻐벅대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이 캐시를 지워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프록시라고 있죠. 이 프록시도 한 번씩 지워주시면 좋아요. 이 프록시는 프록시 편집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돼 있을 건데 이것도 한번 지워줘요. 그러면 이 캣컷이 내 컴퓨터에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가 싹 이제 삭제가 돼 버리거든요. 삭제가 되고 나면 다시 편집하고 있는 도중에 얘를 닫았다가 열었을 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일들 있잖아요. 이 파일들을 다시 얘가 프록시를 만들기는 해요. 근데 프록시를 일단 뭐 만드는 단독 중이라고 할지라도 편집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에 요 자막 있잖아요. 이 자막을 막 입력하거나 할 때 막 글자가 느리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해소하면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 프록시로 이 파일들 전부 다 720p로 바꾸고 있는 동안에 이게 숫자가 계속 올라갈 건데, 이건 사실 다 끝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냅두고 편집을 하시면 돼요. 자, 약간 꿀팁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저작권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캣컷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일단 저작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오디오 부분이에요. 오디오. 여기 오디오 들어가면 음악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음악들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이 캣컷 안에 있는 이 오디오들은 물론 캣컷이, 그러니까 이 모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모 회사가 틱톡이거든요. 어쨌든 그 캣컷이 이 음악을 만든 사람하고 협의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돈을 주고 사오거나 했을 겁니다. 그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악들이 유튜브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음악을 만약에 썼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가요라든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영상 편집을 할 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디선가 불법으로 다운받든 어떻게 해서 다운을 받았어요. 그걸 편집할 때 썼단 말이죠. 그러면 유튜브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원 저작자 혹은 저작권 협의회 이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 mp3 파일 같은 거 있죠. 그 음원을 유튜브에다 올려버려요. 최초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유튜브에 인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에서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면서 해당 음원을 쓴 영상이 올라오면 그 영상이 재생되는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간 동안에 이 저작권자가 뭐 예를 든다면 이 음악이 안 나오게 만들어 버려야지, 혹은 내 음악이 들어간 영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얼마를 내가 가져가야지
아니면 아예 프리하게 쓰게 해줘야지 이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저작권 협의회나 저작권자가. 그래서 어, 유튜브에 보면요.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원들은요. 아예 그냥 못 쓰게 해놨습니다. 아예 쓸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또 어떤 음원들은 써도 되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유튜브를 찾아가 볼게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장 유명한 이제 커버곡 부르는 분인데 제이플라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이플라 이렇게 치면 요 가수분이 나오거든요. 음반도 몇 번 냈더라고요. 구독자가 장난이 아니죠. 176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제이플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부르는 노래들이 전부 다 커버곡이에요. 다른 가수들의 노래라는 거죠. 인기 동영상 보면 조회수가 막 3억 회, 2억 회,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입니다. 최신 순으로 봐도 뭐 5만 회 기본적으로는 뭐 몇백만 회를 기본 찍고 가거든요. 근데 이 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자기가 만든 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광고가 들어가 있겠죠. 그 광고 수익을 나누거나 아니면 어떤 곡은 아예 광고 수익을 나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이분은 아예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노래는 결국은 커버곡으로 부르지 않겠죠.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anyway 이런 식으로 남의 노래를 자기가 직접 불러도 저작권에는 걸려요. 그래서 원 저작권자가 어떻게 자기 노래를 수익화를 공유를 하든지 쉐어를 하든지 아예 못 쓰게 하는지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곡을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에는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래를 하나 다운을 받았어요. 그거를 영상 편집할 때 썼다? 그건 여러분들이 연주한 것도 아니고 부른 것도 아니죠. 이거는 빼박 저작권에 걸리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작권이란 게 결국은 저작권자가 자기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태클을 거는 겁니다. 뭐 프로그램이든 자막이든 아니면 이미지든 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어쨌든 누군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부로 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건데 이 법적 책임이요. 저작권은 이게 형사법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민사로 보통 넘어가게 되는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걸어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인지를 하고 누구한테 듣든 자기가 발견을 하든 인지를 하고 아 이게 도용을 당해서 내 매출이라든지 내 어떤 명예라든지 내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판단했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걸 못 쓰게 혹은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것들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정 분쟁이 넘어가고 하기 전에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통 보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바로 막 소송 걸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영상이 만약에 올라갔다면 영상을 그냥 내리면 되는 거고, 그죠? 없애버리면 돼요. 그것들을.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쭉 해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근데 내용 증명을 보냄과 동시에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히나 폰트 아니면 그림 뭐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저작권자가요. 아예 저작권 어떤 소송을 미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곳도 있어요. 외국에서 잘 알지 못하는 이상한 프로그램 같은 거 총판으로 뭐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것들 막 블로그에 뿌리고 있는 사람 뭐 폰트 같은 거 블로그에 막 공유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알바 써가지고 법률사무소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법률사무소에서는 또 알바를 써가지고 다 차단합니다. 인터넷 지배가 캡처하고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이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저작권 위반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내용 증명을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합의를 종용하죠. 막 50만 원 내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걸로 돈을 버는 악질 저작권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아요. 자기한테 특별하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니까 유튜브에는 이렇게 커버곡 같은 컨텐츠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북 리뷰하는 영상들 엄청 많잖아요. 북 리뷰 영상도 사실 찾아보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일정 부분 언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파는 사람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라면 이 영상은 그냥 내버려 놓는 거죠. 그죠? 지금 책 표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 나와버렸잖아요. 출판사에서 만든 게 아닌 이상은 요거는 그러면 이제 책 표지도 저작권 도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냅두는 이유는 여기서 소개가 되면 책이 더 잘 팔리겠죠. 마케팅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무료로 배포를 해서 리뷰를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그냥 내돈내산 해가지고 만약에 썼다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책 파는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이 책을 전부 다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낭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안 사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 자기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거 내려라 하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결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느낌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법정 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들을 머리에 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음악이나 이런 거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걸지는 않아도 이 캣컷에서 제공하는 이 음악들이 있죠. 특히나 이 음악에 들어간 음악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이 음악들이 유튜브 자체에 저작권 등록이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쓰시면 거의 건 바이 건 뭐 거의 한 90% 이상은요. 이런 음악을 썼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수익화가 지금 되고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수익화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뭐 구독자 1000명 기준에 총 재생 시간 뭐 4만 시간인가 뭐 하여튼 4천 시간인가 뭐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조건을 달성하면 우리 영상에다가 예, 광고가 붙어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이나 영상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수익을 나눠주기 가 돼요. 그러니까 수익 발생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익을 나눠 먹게 하는 구조가 돼버리는데 그걸 우리는 노란 딱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 노란 딱지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유튜브를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노란 딱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제가 제 스튜디오에 갔어요.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여기는. 자, 여기서 콘텐츠를 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전부 다 수익 창출을 다 걸어놨잖아요. 근데 수익 창출을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광고 붙이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달러 표시가 다 초록색이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거든요. 수익 창출에. 근데 이 수익 창출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탁 눌러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 음원을 위배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딱이 탁 발생하게 되면 유튜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수익 창출에 문제가 생긴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내리고 해당 부분을 다시 뭐 다른 음악으로 바꾸든지 해서 올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도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일부 공개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에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여기 초록 딱지가 떴으면 그때 영상을 이렇게 예약 걸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미리 영상을 다 만들어 놨다가 그래서 요 음악들은 결론적으로는요. 여기 있는 음악들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유튜브 하지 않는데요. 나 요거 만들어가지고 릴스 올릴 건데요. 혹은 뭐 다른 데다 올릴 건데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음악들이 어쨌든 다른 SNS에도 저작권 사전 등록이 안 돼 있으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인스타그램에다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릴 수 있죠. 릴스라든지 그냥 피드에도 영상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만약에 영상 편집을 해서 올렸다고 하면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그 구간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리가 다 안 나와 버립니다. 자, 1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1분에서 10초 정도 내가 여기 있는 음악을 썼다 쳐요. 하면 그 부분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안 나온다는 겁니다. 소리가. 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화면도 안 나와요.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실컷 열심히 영상 편집 엄청 열심히 해가 올렸는데 요 음악 하나 때문에 내 영상의 소리나 화면이 안 나온다. 노딱이 떴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 안에 있는 것들은요, 거의 한 90% 이상이 전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음악들은 언제 쓸 수 있느냐? 어딘가에 올리지 않는 음악. 어떤 검증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인터넷에 올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곳이 어디냐? 예, 네이버 블로그예요. 네이버에는 이 음악을 검출하는 시스템이 아직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든 다음에 블로그 같은 데다가 영상을 이렇게 짤로 끼워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나머지 SNS, 유튜브 다 안 돼요. 근데 네이버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네이버 TV에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음악들은 써도 되는데 저는 그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는 보통 1타 2피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영상을 내가 파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 길이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1분 넘어가는 롱폼 영상을 만들었다면 이거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혹은 네이버에도 올리면 돼요.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1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네이버, 유튜브, 그 다음에 또 어디 올릴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다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5개, 틱톡까지 포함하면 6개 정도의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타깝게도 캣컷에 굉장히 많은 음악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거는 어지간하면 쓰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실컷 만든 영상이 해당 플랫폼에서 제대로 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 해결됐고요. 두 번째, 음향 효과가 있어요. 자, 이 음향 효과는요. 이거는 저작권을 걸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녹음했는데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음악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녹음했는데 사진 찍는 소리 내가 녹음했는데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 써도. 이거는 절대로 안 걸려요.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 뭐 저작권을 어떻게 뭐 증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써도 되는데 자, 이 안에서도 좀 찝찝한 게 하나 있어요. 음, 음향 효과가 뭐 퍼포먼스, 싸움, 웃음 다양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곡에 보면 BGM이라고 조금 긴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릴렉싱 BGM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면 뭐 이런 게임 영상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교적 길죠.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연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고 나머지 정말 녹음을 한 것 같은 이런 소리들은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BGM 정도만 피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저작권 확인이라고 있는데 얘를 한번 눌러주자. 최근에 생긴 기능입니다. 저작권 한번 확인을 눌러가지고 얘를 탁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 이거는 서버 측의 문제네요.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서버 측 문제. 나중에 시도하세요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요, 제가 해봤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틱톡에 공유할 때,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이 아니고 자기네들 플랫폼 틱톡이죠. 틱톡에 올릴 때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를 검수를 해라라는 거라서 틱톡용으로 캣컷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요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틱톡에 가면 요 틱톡 계정하고 링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틱톡 안에 있는 음원들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기능도 있는데 어쨌든 틱톡 안에 있는 음원들은 유튜브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틱톡을 에만 올린다 그러면 쓸 수도 있는데요. 틱톡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올리겠다 그러면 여기 기능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오디오 부분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자, 두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최근에 캣컷이 업데이트를 또 한 번 쫙 하면서 어, 자막들이 굉장히 폰트가 많이 추가됐어요. 자, 제가 하나 눌러볼게요. 자,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썼어요. 캠프파이어라고 글자를 하나 썼고요. 자, 그리고 글꼴을 탁 눌러봐요. 자, 최근 사용한 게 제일 위에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닫았다 열었다. 최근 사용은 최근에 사용한 3개가 나오고요. 사전 설정을 누르면 이 캣컷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요 사전 설정을 닫으면 시스템 글꼴이라고 있대요. 이 시스템 글꼴은 지금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말합니다.
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 여기 보면 저도 꽤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저는 디자인을 하고 편집을 하는 사람이니까 출판이나 어떤 디자인에 필요한 글자들을 좀 깔아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글자들을 전부 다 어디서 다운받아서 깔아놓느냐면요. 저는 폰트를 돈 내고 사지 않습니다. 무료만 쓰거든요. 눈누라고 치면요. 눈누 폰트가 이렇게 검색이 돼요.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 한번 영상으로 강의로 만들어서 담아놓은 적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폰트들은 전부 다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떤 브랜딩,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글자를 만들어 놨거든요. 나 요거 쓰고 싶은데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다운받아 볼까? 그럼 들어갑니다. 광고 닫으시고요. 자, 그러면 KBO 다이아 고딕체. 이거 제목으로 쓰기에 딱 좋은 글자죠.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KBO 홈페이지가 나오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폰트 여기 있네요. 넘어가면 밑으로 가라 했는데 스크롤이 왜 안 먹지? 스크롤이 안 보이게 놨네. 쭉쭉쭉 내려가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쭉쭉쭉 내려갑니다. 쭉쭉쭉쭉. 자, 그러면 쭉쭉쭉 또 내려가요. 자, 여기서 쓸 거 다운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OTF나 TTF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TTF, 맥이면 OTF를 받아도 되고 뭐 이거 굳이 상관없이 윈도우하고 맥 상관없이 받아서 설치해도 다 설치가 됩니다. 자, 폴더 열기에서 이게 압축이 돼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풀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또 더블 클릭 폰트가 되게 많네요. 볼드, 미디움, 라이트 다 있네요. 자, 세 개 동시에 선택하고 설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치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해도 설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됐죠. 자, 그러면 캡컷을 닫았다가요. 이거 로딩을 시켜야 돼요. 캡컷 닫았다가 다시 캡컷을 열어줍니다. 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폰트 설치하고 나면 한번 이렇게 닫았다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로딩이 되거든요. 자, 로딩 됐어요. 자, 방금 제가 어딘가에 요 글자를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자, 글을 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방금 제가 설치를 했잖아요. 컴퓨터에 설치를 했죠. 그럼 여기는 어디 있어요? 시스템 안에 있겠죠. 시스템 골고루 안에서 KBO 다이아 고딕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죠? 볼드체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글자가 이 녀석들이 글자 색을 바꾸고 있었죠. 원래는 파란색이었는데. 자, 이렇게 글자를 이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최근에 이게 쓴 거리니까 위에도 등록이 되겠죠. 최근 사용 글자로.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 눈누 폰트에 가가지고 내가 다운받고 싶은 것들을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불법으로 폰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인터넷 가서 뒤져보면 어떻게든 뭐 유료 폰트 같은 거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버리거나 혹은 뭐 MS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한글 오피스 같은 거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그 프로그램 안에 딸려 있는 서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나와요. 근데 그거를 구분 못하고 그냥 글자만 예쁘다고 딱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박인 거죠. 영상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그 글자가 그거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받은 변호사들 그 변호사들한테 고용을 받은 알바들이 발견을 하게 되면 캡처 빡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용 증명을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지워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 폰트는요 프로그램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를 불법으로 썼다 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가격에 몇십 배를 물어내는 그런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초반에 걸리면요. 사실 뭐 그렇게 몇백만 원 청구를 하지는 않고 합의하는 수준? 소송으로 가지 않는 합의 수준이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0만 원 정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무료 폰트만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한 폰트가 어떤 폰트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눈누 사이트에서 받은 건지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불법 아니다. 난 무료로 받은 거다. 여기 봐라. 있지 않느냐. 이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빙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전 설정. 지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것은 요 사전 설정이라는 거 안에 있는 것들인데 최근에 굉장히 폰트가 많이 추가됐어요. 캡컷 안에. 원래는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하면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맞다고 한다면 여기부터 있었어요.
노토산스라고 돼 있죠. 이 서체부터 시작해서 밑에 이 잘 쓰지도 않는 이상한 이런 서체들이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서체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안에서 유일하게 아마 썼던 게 요거 한드, 요거 유일하게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가끔 썼어요. 전통체.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거의 안 썼거든요. 좀 안 이쁘잖아요, 글자가. 근데 요 위로 쭉 올라가면 지금 여기서부터 잘 볼까요? 본명조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일리시, 가나 초콜릿체, 고운 한글 도듬, 뭐 이렇게 기쁨 밝음, 가석체, 가비아 봄바람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글들이 전부 다 무료 폰트입니다. 나눔 고딕은 네이버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김정철, 송글치체 이런 거 있죠. 뭐 개인이기는 한데 이것도 어디서 만들어서 무료로 푸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 공짜입니다 하고 확실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서체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둥금, 모, 채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시면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혹시나 모르니까. 자, 여기 보면 둥금 모체라고 돼 있죠. 여기 돼 있고 조금 더 찾아 들어가면 여기 보면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네오 둥근 모체라고 돼 있고 요거 다운받는 링크까지 아마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얘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배포를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사실은 확인하는 것도 조금 힘든 일이기는 한데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절대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글자들은 무료가 맞아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평소 때. 전부 다 눈누에서 다운받아서 썼던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여기도 나오네 하고 제가 조금 놀랬어요. 여기 무료니까 무료 글자들을 얘네들이 중국 개발 업체지만 다 땡겨가지고 이 안에 넣어놨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야놀자 이것도 다 무료로 풀었어요. 이런 것들 다 무료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뭐 99.9% 정도까지만 제가 확증을 하는데 사전 설정 안에 있는 이 글자들은 전부 다 캣컷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들을 이 안에 박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0.0000001% 중에서 아닌 것들이 끼워줄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이게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만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빼박으로 걸리는 게 음악이랑 그 다음에 글자, 폰트 딱 두 가지만 빼박으로 걸리고요. 나머지는 잘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티커 있죠. 이런 스티커 효과들도 전부 다 써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상관없어요. 이거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댓글 걸었다? 그럼 이거 캡컷 안에 있는 거 썼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전부 다 캡컷에서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라서 GIF 파일 이런 거 넣어놨거든요. 이 안에.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요. 그 외에는 뭐 편집 효과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폰트. 혹시나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폰트가 깔려 있는데 그걸 혹시나 영상 편집할 때 쓰지 않았는가?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캡컷 안에 그냥 들어있다고 해서 캡컷에 있는 그냥 이 음악 BGM 얘네들을 쓰지 않았는가 요것들만 확인을 하면 뭐 법적이든 아니면 유튜브에 올릴 때든 SNS에 올릴 때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음악들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막 경고도 날라오고 노란 딱지가 뜨는데요. 사실 그거는 유튜브에서 이거 저작권 위반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뿐이지 그게 법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걸 확인한 사람이 유튜브의 시스템일 뿐이에요. 저작권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어쨌든 노딱이 뜨면 이제 수익 창출은 안 되니까 신경은 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느냐면요. 유튜브에 올리실 때 영상을 올릴 거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면 요거 아마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도 한번 더 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뭔가 동영상 업로드를 해서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럼 제가 뭐 올려놓은 게 있지만 후뚜루마뚜루 한번 대충 올려볼게요. 이미 다 올린 거지만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만든 거니까. 자, 요런 걸 하나 올렸다 쳐요.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목 쓰고 뭐 쭉 할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했다 쳐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제 저는 지금 수익 창출이 되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단계가 있거든요. 사용한다 하고 또 넘어가요. 자, 그러면 광고 적합성을 물어봐요. 여기서도 뭐 별 문제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그냥 나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아 하고 제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의 판단인 거예요. 여기까지 나의 판단. 그래서 뭐 영상 끝에다가 뭐 더 넣겠다 뭐 이런 거 하게 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검토를 하는데 이까지 해놓고 광고 적합성을 따지는데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다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체크를 다 한 거잖아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또 넘어가요. 그러면 이 상태가 나와요. 이거를 영상이 지금 올린과 동시에 바로 공개를 해버릴 건가 아니면 일부 공개, 비공개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일부 공개를 하거든요. 일부 공개를 하면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이 영상의 링크를 사람들이 알지 않는 한 이 영상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까발리지 않는 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유튜브에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상 자체가. 그래서 나만 볼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등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 창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요런 상태가 돼요. 일부 공개. 아직까지 공개 안 했습니다. 이 공개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면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타이밍 맞춰서 올릴 거라서 지금 안 해놨고요. 자, 이렇게 일부 공개인데 요거 수익화 된다라고 이렇게 파란 딱지가 초록색 딱지가 뜹니다. 물론 수익 창출 기능이 아직까지 지원 안 되는 분들은 이걸 사용을 할 수는 없겠죠. 권한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만 돼 있으면 아무 문제 없구나 아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유튜브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문제의 구간을 알려줘요. 어, 3분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음악이 들어갔다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저건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할게요. 자, 그렇게 만약에 확인을 했다라고 치면 이제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다시 편집 구간에 가가지고 내가 이상한 음악을 썼는지 아니면 이 플레이를 쭉 하는데 뭔가 미세하게 뭐 매장에서 커피숍에서 음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몇 초 동안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한 5초인가 한 15초에서 10초 정도 사이일 겁니다. 그게 넘어가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유튜브에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시간을 알려주니까 그 부분 찾아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고 다시 해당 영상 편집 내보내기 해가지고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화가 안 되는 문제들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뭐 유튜브에 수익화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어느 날 수익화가 뭐 구독자 1000명 달성하고 뭐 40만 시간인가 하여튼 이걸 지키고 나면 여러분들도 수익화가 딱 되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쌓아왔던 음악 여러분들의 영상들도 전부 다 수익 창출로 이렇게 상황을 바꾸겠죠. 기존에는 수익 창출을 못했겠지만 그럼 이때까지 올려놓은 게 한 100개쯤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100개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수익화 되게끔 바꾸시면 그때부터는 돈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광고가 붙으니까. 근데 예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 수익화를 시킬 수 없게 된다면 엄청 억울하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 만든 영상들은 다 쓰잘데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영상들이 돈으로 수익화가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화가 됐는데 수익화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 때 유튜브는 특히 조심할 게 사운드 부분. 이 사운드 부분 하고 사운드가 포함된 영상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시면 난리가 난다. 수익화 못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 저작자가 여러분들한테 태클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악의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상에서 불법적인 부분을 고의적으로 차단해서 신고를 하는 그리고 합의를 종용을 하는 그런 저작자도 있다라는 거. 특히나 폰트 부분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이 캐커단에서는 유의할 사항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캣컷에서 이런 편집 효과나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못 쓴다라고 했다고 치면 캣컷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프로그램들도 안에서 제공하는 그런 효과들을 써서 영상을 만들 수 없다란 얘기예요.
틱톡뿐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뭐 프리미어 썼다고, 뭐 파커 썼다고, 그 안에 있는 효과를 썼다고 뭔가 저작권에 문제가 있었느냐? 전혀 없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 자체를 불법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캣컷 말고도 뭐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가지고 뭐 캣컷이나 파이널, 아니 캣컷 말고 프리미어라든지 파이널 컷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경찰이 여러분들 집에 영장을 들고 찾아오지 않는 한 그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학교, 학원 뭐 이런 데 컴퓨터가 잔뜩 있는 회사 이런 데서는 뭐 저작권 같은 거 검사하러 오기는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걸리면 또 얄짤없는 거죠. 예, USB 탁 꽂아가지고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샥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돌리면 뭐 안에 있는 폰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걸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빼박입니다. 그래서 가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나오면 하드디스크 자체를 그냥 망치로 뽀개버리고 이런 일들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포렌식 기술로 또 다 살려내기는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예, 저작권, 캣컷의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조금 곁들여서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요, 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강의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나올 책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제가 책 나오면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